반갑습니다. 책 먹는 여자입니다. 오늘 201회차 인터뷰는 김남형 작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가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실행력이 너무 뛰어나서 실패 경험도 많고 성공의 경험도 많은 프로 실행러입니다. 현재 10년 차 직장인이고요. 많은 부를 이루는 걸 제 인생의 방향으로 정했는데 직장 생활만으로 제가 많은 부를 얻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를 깨닫고 이제 현재 재테크 세계에 뛰어든 실전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욜로 생활, 코인 주식으로 3천만 원 제가 빚장이 생활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아파트 투자를 시작해서 재투자를 반복해가지고 현재는 이제 재건축 입주권, 신축 분양권, 이제 토지까지 다양한 부동산 물건들을 실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이야기들을 아무래도 제가 느낌상 이제 다른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책을 쓰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오늘 함께할 이 재테크 데칼코마니를 쓰시게 된 이유와 책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좀 사람들한테 이렇게 실행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뭐 요즘 책 강의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솔직히 뭐 마음만 먹으면은 투자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얻기가 정말 쉬운 세상이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 정작 본인의 인생을 바꾸는 투자 실행은 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이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보면은 그 실행 못하는 이유를 공부 부족에서 계속 찾고 또 음, 자꾸 이제 공부랑 현장 임장 같은 것만 반복을 하면서 자기는 그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5년 만에 그 부동산 투자로 그 인생을 바꾼 실제 그 경험을 한번 굉장히 쉽게 풀어서 써보자.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을 바꾼 거는 공부가 아니고 이제 실행이었다라는 그 가장 중요한 점을 좀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이렇게 5년 동안에 그 돈을 벌어낸 경험만이 아니고 그 빛에 허덕이던 그 투자 실패의 경험들도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처럼 이렇게 5년 동안 이렇게 뭔가 욜로 뭐 코인 주식 이런 걸로 이렇게 빚쟁이가 됐었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분명히 현재도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좀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인생을 음, 바꿀 수 있다는 좀 희망을 주고 음,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책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표지에 써 있는 말처럼 이제 뭐 이렇게 뭐 5년 동안 돈을 잃고 5년 만에 부를 얻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진짜 이렇게 책에서 보면은 이렇게 인생이 반전된 그림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계속 만나게 되는 이제 그 실패도 있고 이제 힘든 일도 있는데 그 속에서 이렇게 마냥 좌절하기보다는 첫 번째 이유에서 말했던 그 실행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음. 언젠가 이렇게 제 분명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전화위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책 제목이 알고 보면은 되게 아 맞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처음 재테크 데칼코마니가 뭐지? 데칼코마니 이렇게 붙이면 같아지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로 이 책을 제목에 지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재테크 데칼코마니가 아니고 어, 재테크 연대기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었어요. 어, 근데 이제 근데 이게 이게 아시겠지만, 이게 출판하면서 이게 되게 편집자분하고 되게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책이 많이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아, 좀 재테크 연대기가 와닿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10년의 실제 이야기를 음, 들려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런 솔직히 재테크 책에서 스토리텔링을 한 책은 그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되게 재밌겠다 했는데, 이제 편집자분께서 이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시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 해가지고, 이게 10년을 이렇게 제가 쳐다보니까, 5년은 제가 이렇게 뭔가 실패한 경험들이 음, 많고, 이제 5년 동안은 이렇게 뭔가 부를 이룬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은 게 이제
그러면 이게 딱 반전 인생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데칼코만이라는 게 이게 반절 이렇게 접었을 때, 펼쳤을 때 이렇게 대칭되는 그림이 나오는 건데, 그런 인생 같은 걸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 그런 음. 의도에서 한번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네, 너무 찰떡으로 잘 지었고, 이제 의미를 알고 보시면 다른 분들도 책을 보시면서 더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면, 저도 다른 분들한테 인스타 올렸을 때, 단순히 재테크 책뿐만 아니라 자기계발 이야기도 들어갔고, 자기계발 초보뿐만 아니라 이제 하시는데 뭔가 성과가 없으신 분들을 꼭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특히 작가님이 이 부분을 꼭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구조 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98페이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간혹 돈 많이 벌어봤자 뭐해. 라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돈이 많다고 행복이 높아진다기보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불행에 할 수 있는 선택이 많아진다. 선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곧 불행이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이 구절을 꼽은 이유는, 어, 저도 이제 좀 이 책에서 언급했었지만 제가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현실에서 서글픔을 느낀 경험 두 가지를 제가 이 책에다 썼었어요. 이제 하나는 직장 동기들과 이렇게 술자리에서 술을 먹다가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얼마 모았는지 얘기를 하다가 음, 저보다 한참 어린 동생이 어, 많은 돈을 모았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현실 타격감을 받았던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때 이제 유방암에 걸리셨었는데 이제 잠깐 이제 돈 좀 수술비 좀 빌려줘라 했는데 제가 이제 빚이 많다 보니까 제가 진짜 도저히 빌려드릴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되게 어 힘들었었던 경험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뭐 솔직히 말해서 이게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행복도가 비례해서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왜냐면은 지금 예전에 비해서 자산이 늘었지만 뭐 제가 그렇다고 이렇게 행복하다는 느낌을 지금 뭐 받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제 하나 그 책에서 마지막 에필로그에도 나오지만 이제 어머니가 그때 유방암을 완치 5년 동안 음, 하시고 그 2년 전에 췌장암에 또 걸리셨었어요. 췌장암이 굉장히 무서운 암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는 수술비가 이제 1,000만 원 단위로 좀 많이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그냥 솔직히 그냥 거리낌 없이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느낀 게, 돈이 많아지면 이렇게 행복도가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인생의 안정감이 높아진다. 음, 그리고 거기서 느낀 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불행하지 않은 게 행복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막 행복하다기보다는, 이런 안정감 자체가 행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어,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페이지 111페이지에 제이커브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원래 제이커브라는 용어가 이제 좀 환율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제 그거를 제가 좀 재투자의 원리를 이제 제이커브에 빗대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은 정말 단순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투자를 실행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인내하고, 운 좋게 수익을 보면 그 수익을 가지고 더 좋은 물건에 100% 재투자한다. 솔직히 부동산 투자를 통해 가지고 부자가 되는 방법은 단순 명료하지만 이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에서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뭐 아파트면 아파트, 경매면 경매 이렇게 한 명만 죽어라 팔 게 아니라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투자처를 계속 찾아서 하는 게 이제 공부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 좀 사람들이 제가 보면은 이렇게 아파트에 다룬 5장하고 그 토지에 대해서 다룬 이렇게 8장을 되게 유념히 보시는 것 같은데 음, 저는 이 책에서 오히려 진짜 엑기스는 6장하고 7장에서 언급하는 이런 뭐 재투자의 원리라든지 이런 뭐 투자자로서의 마음가짐 이런 게 더 핵심이라고 솔직히 말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
다시 읽어보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말씀하신 저거 보면 마인드적인 부분도 있고 기술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추가로 여쭤볼게요. 그래도 어쨌든 실패도 해보시고 직장인으로서 그래도 비교적 작가님 또래에 비해서는 좀 자산을 빨리 이루신 거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책까지 내셨는데 책이 나오고 나서 혹시 주변의 반응이 어땠나요? 웃긴 얘기인데요. 이게 제가 지금 직장인을 하고 있잖아요. 어, 제가 나중에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인데 이게 굉장히 제가 하나 예시를 들면은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신사임당님이라고 이제 예전에 그 주원규님 그 채널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분이 하신 말이 자기가 뭔가 이렇게 저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강연회를 열어가지고 여는데 그게 5만 원인데 단 5분 만에 매진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근데 그 앞에 있는 이제 같이 일하는 편집자들이나 그 같이 일하는 관계자들은 자기가 밥을 먹자고 해도 먹지 않는다. 원래 그래요. 자기가 중요한지를 모른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음, 참, 그걸 똑같이 느끼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이런 제가 돈 번 방법들을 이제 주변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궁금해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알려주고 싶은데 음, 솔직히 그거를 뭐 이렇게 막 많이 듣고자 하는 사람도 솔직히 말해서 별로 없고, 음. 그리고 또 제가 책을 썼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어, 책을 많이 읽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신기하게. 실행력이 진짜 저도 대단하시다라고 느끼는데 그 실행을 하기 전에 분명 어떤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실행을 더 돋보이게 하셨을 것 같은데 어, 대장 작가님 지금까지 사는 동안 큰 실수는 무엇이었고 거기에 통해서 어떤 걸 배우셨는지 저희가 좀 이야기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이제 이 책에서도 썼지만, 반대로 제가 가장 큰 실수는 실행을 한 거라기보다는 실행을 안 한 거예요. 음, 어,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제 나중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뭐 욜로, 주식, 코인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실패했던 경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실행들도 저는 분명히 그 사이에서 배우는 게 있다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 실행을 안 한 게 오히려 저는 되게 좀 가장 큰 실수였던 게 음, 있는데 제가 같이 근무했던 형이 있었어요. 2018년도였어요. 음, 2017년도였구나. 2017년도. 근데 이제 제가 그 형이 좀 남달랐어요. 일반 직장 동료들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뭐, 코인이 있다고 이렇게 이더리움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투자해볼 생각 있냐? 3천만 원 정도만 한번 갖고 오면은 된다. 근데 그때 제가 뭐 책에서는 이렇게 뭐 개당 5만 원이었다고 썼는데, 아, 아마 5만 원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음, 불과 한 5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진짜 120만 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형이 이제 코인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또 한번 이렇게 뭐 아파트 경매라는 게 있는데 한번 음, 3천만 원 정도가 있으면 갭을 얻어가지고 이제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한번 따라와 보라. 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울에서 이제 경매 법원까지 따라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체험도 했는데 역시나 이제 코인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남의 말을 이렇게 막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마인드가 열려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실행들을 안 했었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돌이켜서 보니까, 이게, 남이 알려주는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제가 검증해보고 이렇게 실행을 했었어야 했는데, 음, 저는 너무 길을 닫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아, 이게 실행을 하지 않는다는 게 그 문제라는 것도 좀 깨달았고, 음. 또 하나 또 깨달은 거는, 아, 남들한테 이렇게 좋은 정보를 알려줘봐야 이게 상대방은 이게 실행을 하지 않더라고요. 예, 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아니, 이 형이 왜 그렇게 돈 되는 정보가 있으면, 뭐, 가족이나 주변 친한 사람한테 알려주면 되지. 왜 나한테 그런 걸 정보를 알려주지? 이거 사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아, 그 형은 이미 그런 것들을 알았던 거죠. 어차피 말해줘봐야 실행을 안 한다. 음.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음.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큰 고민이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책에서 보니까 부부 어쨌든 와이프와 함께 재테크도 하시고 그다음에 직장 생활도 하시고 또 다른 꿈도 꾸고 계시는데 지금 어떤 고민이 있으실지 가장 궁금해요.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작가님? 어떻게 하면은 내 소득을 더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직장 생활, 직장인이라는 이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 투자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이게 제 삶이 오히려 더 팍팍해지거든요. 저는 이제 돈이 조금만 모이다 보면은 바로 이제 뭐 투자할 대상이 없나 해가지고 또 투자를 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통장에 현금이 있는 거를 못 봐요. 그래서, 이게 제가 월급을 더 많이 벌지 않는 이상 제가 이 투자금을 더 마련할 수 음.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 근데 이게 또 제가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지금 있는 직장이 이제 뭐 부업 이런 거를 허용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아예 지금 제2의 직업을 찾을까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어쨌든 다 생산적인 고민이네요. 그만두셔도 뭔가 또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컨텐츠도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통해서 더 큰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더 큰, 재테크 초보부터 자기관리, 그다음에 작가님 또래의 남성분들한테 특히 자극이 될 것 같은데, 영상을 통해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재테크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내 실패를 통해서 좀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가 어떤 조언 좀 부탁드릴까요? 지금 좀 재테크를 시작하고 싶어가지고, 좀 아마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걸 많이 보는 음. 분들 같은 경우에, 어, 요새 좀 이렇게 막 경제 위기가 올 것처럼 말하고, 막 이렇게 맞아요. 부동산도 뭐 가격이 뭐 오르네 떨어지네 막 이런 얘기들 때문에 되게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오히려 이렇게 뭔가 투자를 해보지 않았거나, 이렇게 경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안 가진 분들이 그런 안 좋은 기사들을 접하면, 유독 더 그런 맞아요. 불안감이 더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음. 왜냐면은 이게 사람들이 되게,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음. 예, 그래서 이렇게 뭔가 투자로 실패했을 때 그런, 자기가 손해보는 게 굉장히 싫기 때문에 그런 기사들이 아마 보이다 보니까, 공부를 아무리 지속해도 어떤 그 투자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 장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자꾸 뭔가 공부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런 투자 방법론보다는 자본주의에 대한 그런 정확한 이해하고 그 어. 투자자 마인드를 먼저 갖추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본주의를 조금만 이해를 하다 보면 화폐 가치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당연히 재테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음. 그리고 또 이제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투자는 음. 없다라는 점을 정확히 좀 인식해야 된다. 그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 아, 나는 투자하겠다. 뭐, 강의를 듣고 막 책을 읽고 음. 그렇게 해봐야 막상 이렇게 투자를 할 때 겁이 나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면 그냥 그런 뭔가 돈과 시간만 날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예, 그래서 이제 좀, 어, 솔직히 투자 그 인내 기간은 뭔가 시장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맞아요. 확신과 싸우는 거지.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좀 자기 확신을 좀 기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음, 좀 정립하는 게 오히려 더 음. 좋지 않을까. 솔직히 투자 공부는 많이 할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이게 진짜 저도 투자를 조금 하지만 어, 하는 사람은 맞아요. 이 말이 맞는데 막상 해보지 않고 막 시작하시려고 하거나 두려우신 분들은 음, 그것 때문에 더 공부를 하시고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언젠가는 그분들도 투자를 조금 해보시고 어떤 결과물을 내시고 다른 분들께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작가님처럼 좀 실행을 하시면서 투자도 해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이 책에서 부러웠던 게 와이프를 처음 만나실 때 데이트할 때부터 재테크 얘기를 하셨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와이프와 오케이 돼서 지금 와이프도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예, 예. 그래서 네. 네, 두 분이 멋지게 이렇게 또 재테크를 하시는 부부로서 정말 부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책 말고 실제 혹시 옆에 계시나요, 지금? 혼자 따로 계시나요? 예, 지금 밖에 있어요. 아, 밖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영상을 통해서 또 한번 아내에게 해주고 싶은 말 또는 고마운 말 또는 앞으로 어떻게 하자 이런 좀 얘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이제 지금 저번 주가 불과 이제 결혼 1주년이었어요, 딱. 네. 근데 이제, 어, 저희는 솔직히 이제 돈을 아끼려고 신혼여행도 이제 강원도로 갔었어요. 그리고 진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저희 이제 결혼해가지고 1년 동안에 국내 여행을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번에 좀 결혼 기념일 때는 좀 음, 진짜 여행 가면 좀 여행 좀 가보자. 그래서 이제 좀 직장에서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좀 저렴한 그 네네. 제주도 숙소가 있는데 어, 이제 거기를 이렇게 이제 당첨돼가지고 이제 원래 예약까지 돼 있었는데 음. 제가 이번에 책을 내는 바람에 이제 진짜요? 아시겠지만 이렇게 책 내면은 정신 없거든요. 자연씨. 예,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 그렇게 그런 숙소까지 예약을 해뒀는데 제가 음, 이번에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취소까지 음, 하게 됐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아내가 진짜 이해해주지 않았다면은 진짜 절대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뭔가 꿈을 펼쳐나가거나 이렇게 하지 못할 아, 것 같아요. 음. 아예 너무 이렇게 아, 내 제가 마음이 더 나쁜 사람이 된 아프네. 것 같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와이프도 이제 착하네. 어 솔직히 말해서 이제 와이프도 목표가 이제 저랑 같다 보니까 당연히 음, 이거 너무 제 입장 같네. 아, 저는 와이프한테 어 해주고 싶은 말은 이렇게 좀 지금은 힘들지만 음, 나중에 좀 부를 많이 이뤄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좀 음, 노후를 이렇게 더 오히려 안정적으로 살고 어, 이러기 위해서 지금 조금 이제 힘든 거를 조금 감내해야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이해를 해줘서 되게 음,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뭔가 아내의 이런 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지필도 하고 이렇게 뭐 결혼기념일에 여행도 취소하고 이런 홍보도 할 수 있고 이런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네, 네,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 고맙단 말 듣기 진짜 어렵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저 딱 그러면 좋겠어요. 작가님 또래의 그 남성이나 작가님 또래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이런 재테크 강의를 좀 부부 대상으로 두 분이 같이 하시면 정말 시너지 나겠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 또래의 강사보다는 어느 정도 한 좀 중장년층이 가르치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 딱 작가님 또래에는 이런 니즈가 있는데, 그래서 정말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정말 두 분에게 좀 어떻게 보면은 큰 역할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분 멋지게 또 이렇게 가정도 꾸리시고 같이 재테크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가님의 5년 뒤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5년 뒤면 몇 살이신가요? 만으로 하면은 40입니다.
아, 네네네. 50 넘어도 이렇게 많이 이런 거에 관심 없으시는 분 많은데, 40대가 돼서는 정말 멋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나이 5년 뒤, 40살에는 좀 어떻게 살고 계실 것 같으세요? 저는 지금 5년에서 10년 이내에 직장을 음, 그만두겠다고 제가 음, 데드라인을 정해놨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뭔가 기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제가 계속 이 직장 생활에 좀 물들어가지고 음, 계속 이거를 안 놓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2의 직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 아마 저는 이제 또 제가 이제 소득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다른 직업을 하고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땅에다가 이제 제가 건물을 신축을 해서 뭐 솔직히 말해서 이제 펜션 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런 펜션 좀 건물주의 경험도 좀 해보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좀 요트 타는 거를 좀 즐기는데 오, 제가 뭔가 요트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가지고 좀 숙박업이랑 이런 뭐 네. 관광의 연계 이런 좀 큰 그림도 좀 그리고 있는데 뭐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또 제가 이제 실행가니까 한번 뭐든지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인터뷰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작가님? 제 책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가지고 정말 좋게 생각하고요. 또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이제 최서연 작가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 제가 이렇게 뭔가 좀 준비를 좀 많이 했었으면은 좀 이렇게 좋은 내용들을 좀 많이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제가 이런 인터뷰 자체가 처음이기도 하고 좀 음, 어수룩해가지고 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를 좀 다 못한 것 같은데 뭔가 나중에 좀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좀 더, 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겨가지고 좀 좋은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재테크 데칼코마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럼요. 네네. 책 먹는 여자 최서연 님도 되게, 영상 진짜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와, 음. 진짜 열심히 살고 계신 거, 저도 이제 보면서 좀 많이, 배우고 있어가지고, 좀,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또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좋은 응원까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인터뷰는 또 저희 작가님 소개와 함께 이 책을 쓰신 이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더 읽으셔야 될 거는 책을 통해서 작가님 만나실 수 있는 시간들은 여러분의 또 그런 어떤 시간을 저희가 준비해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책 잘 읽어보시고 또 작가님과 또 궁금하신 부분들은 책 내용 보시고 작가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인스타그램인가요? 아니면 이메일로 하면 되나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예, 이메일도 있고요. 이제 뭐 블로그도 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 책 읽고 인터뷰 보고 질문한다라고 하시고 꼭 궁금하신 점들은 작가님한테 좀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201회차 인터뷰는 재테크 데칼코마니 김남영 작가님과 인터뷰하는 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